안녕, 형주쌤이에요. 자, 우리 테마 8단원 파트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2번 보시면 우리 한 허근을 자, 오메가라고 되어 있을 때 얘는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허근은 여기서 나타나니까 오메가를 대입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 허근에도 이 오메가를 세제곱을 대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거 봅시다. 자, 얘는 통분하면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네, 오메가 세제곱을 끄집어내서 오메가는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오메가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넘겨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줄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약분해서. 그래서 정답, 기억은 아니고요. 자, 니은 보시면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세제곱인데 기본적으로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다른 허근은 오메가 바죠. 그러면 얘네 두 허근을 우리가 여기다 대입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다. 그래서 얘도 1이고 얘도 1이다.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고 얘는 오메가 바 세제곱 오메가 바죠.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도 1이고 오메가 바 세제곱도 1이니까 얘는 결국 2는 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두근의 합은 여기서 뭡니까? 두근의 합은 오메가 플러스 얘네의 두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기 때문에 두근의 합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해가지고 얘는 아니겠죠. 자, 세 번째는 오메가. 자, 1부터 지금 오메가 39제곱까지 설명을 한대요. 자,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고 되어 있지, 그치? 이제 얘는 0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이 있을 텐데 얘도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요. 그럼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거든? 그럼 얘도 이제 0입니다. 얘가 0이고 얘도 0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3개씩 묶어서 0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네 셋도 0이고 얘네 셋도 0이고 얘네 셋도 0이고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국 언제까지가 될지 생각을 해봐야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39라는 숫자는 우리 3 곱하기 13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3, 6, 9 하면서 묶었을 때는 우리가 마지막에 39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묶여질 거야. 근데 오메가 37, 오메가 38 여기까지 되니까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 묶는 거잖아요. 얘도 왼쪽 묶는 거잖아. 얘도 왼쪽 묶는 거니까 얘도 왼쪽 묶는 거니까 얘도 왼쪽 묶이겠죠. 따라서 여기까지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다 0이겠죠? 네. 전부 다 이제 0이다. 그럼 오메가 39제곱만 남았죠? 그럼 그건 몇이다? 1인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오메가 39제곱은 뭐죠? 기본적으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그거의 몇 제곱? 13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1의 13제곱 1이 된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 자, 6번 보시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얘는 통분했을 때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러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얘는 다 전개하는 법 아시죠? 네, 넘겨서 인수분해도 진행을 해주고 그러면 얘는 실근, 얘는 허근이기 때문에 이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다. 어쨌든 이제 오메가만 쓰면 되는 거니까 얘는 오메가를 대입해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 넘겨서 마이너스 오메가죠.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도 똑같이 진행을 해줘요. 그러면 통분해주면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4제곱은 뭐예요? 자, 여기다가 오메가 넣으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허근이기 때문에. 근이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고, 얘는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그러면 얘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가 되니까 여기서 1을 더해줘요. 그럼 이제 1이죠. 따라서 오메가 플러스 1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얘도 마이너스 1이야. 자, 근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은 오메가 세제곱이 몇이에요?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1 더하기 1분의 1이야. 그래서 2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분의 1이잖아요. 근데 얘도 오메가 세제곱과 오메가를 곱했고 오메가 세제곱과 오메가를 곱했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따라서 얘가 지금 이거랑 똑같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된다? 이 다음부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5제곱도 마찬가지로 이게 오메가 세제곱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제곱만큼 날려주면 제곱이 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또 반복되는 형태가 나오는 거야. 아, 그러면 지금 이거 반복되는 형태가 결국 몇 개씩? 3개씩 반복이 되고 있구나. 그럼 총 100개를 이제 계산한다면 어떻게 되냐? 100개를. 그러면 3으로, 3개씩 반복이 되니까 3으로 나눠야겠지. 10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당연히 이제 1이 되고요. 그러면 얘는 33개가 있겠지. 33번이 반복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다 더해서 이제 0이잖아. 그게 33번 반복이 되고, 남는 게 이제 마지막 거. 그 마지막 거는 요게, 마지막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도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올 거다. 나머지가 1이니까. 딱 한 개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 7번 봅시다. 자, 오메가 세제곱의 x 세제곱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네. 일단 오메가 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니까 그러면 x는 자, 얘가 지금 허근이 되죠. 얘가 실근이고 그래서 오메가를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네,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부터 넣는 거잖아요. 그럼 1 넣으면 뭐가 돼? 오메가 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다.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는 여기서 찾을 수 있죠. 따라서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 F2는 오메가 4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죠. 근데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입니다.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삭제가 된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여기에 있죠. 따라서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면 3은 3을 대입을 했을 때는 오메가의 6제곱과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이다. 근데 오메가 6제곱은 이걸 제곱한 거니까 그냥 1이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1일 거야. 그러면 2가 되죠. 네, 6번을 풀어보셨다면 자, 이런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당연히 네 번째도 계산을 했을 때 오메가 8제곱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이죠.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1이 오메가니까 얘는 오메가가 되고요.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2번 있고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것도 날아가고요. 그럼 결국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잖아. 이거 어차피 어디랑 똑같아요 지금. 1번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F4는 F1이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F5도 그 다음에 똑같을 거예요.
예, 얘가 지금 똑같이 반복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메가, 네, 이게 이제 당연히 F1과 똑같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1이겠지. F5도 마찬가지로 똑같을 수밖에 없다. 오메가 10제곱 1 플러스 오메가 5제곱이기 때문에 오메가 5제곱은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을 날려서 오메가 제곱만 남겠죠. 그러면 얘는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을 3번 날려서 오메가 하나만 남겠죠. 얘는 뭐랑 똑같아요? 이거랑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이제 동일해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여기가 오메가. 그래서 얘는 이제 F2랑 똑같다. 그러니 또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형태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 얘는 2011까지 계산해 주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거를 3번씩 반복하니까 2011을 3으로 나눈다.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계산하시면 나머지가 이제 1을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게 반복되면서 마지막에 이 녀석만 남는다. 근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맨 앞 거랑 똑같겠죠. 나머지가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정답은 이 녀석이 되겠죠. 자, 8번 보시면 얘는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 알파를 대입을 할 수 있고 베타도 대입을 할 수 있겠지. 우리가 눈여겨볼 건 이 알파를 대입했을 때 이게 이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얘가 0이구나. 근데 허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허근을 갖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여기에서 x-1을 곱해줘도 양변에 이제 곱해줘도 상관이 없으니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x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허근을 대입할 수 있으니 알파도 베타도 전부 다 이제 1이라는 거죠. 알파 세제곱이 1이니까. 그러니까 알파도 1이고 베타 세제곱, 알파 세제곱이 1인 거죠. 미안합니다. 알파 세제곱이 1이고 베타 세제곱이 1이다. 네, 알파는 1이 아닙니다. 네, 허근이기 때문에. 어쨌든 알파 세제곱이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얘네를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쭉 나열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이제 0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근데 요거 때문에 0이죠. 근데 얘는 알파 세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1 플러스 알파 제곱일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0이에요. 그래서 계속 0이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25제곱까지인데 자, 이거는 알파의 25제곱까지다. 그럼 이게 대체 언제까지냐? 라고 봤을 때 자, 우리가 3씩 묶었을 때 3씩 묶었을 때 어쨌든 3개씩 반복을 하는 형태잖아. 그치? 그럼 이제 25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내가 정석적으로 묶었을 때 1부터 3, 1부터 3, 4부터 6 이렇게 해서 묶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이 한 개가 남는 상황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보다 왼쪽으로 묶죠. 자,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요. 그럼 당연히 어디가 남겠어요?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묶어서 이 전까지 묶어서 여기가 남겠죠. 지금 상황이. 그죠? 네.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 한 칸 간 거야. 그래서 얘도 실제로 이 묶는 걸 왼쪽으로 한 칸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알파 24제곱이 있었으면 여기까지는 남아있는 상태겠지. 그지? 네. 원래는 이제 24까지 묶였는데 우리가 왼쪽으로 한 칸씩 빨간색으로 가면서 24제곱이 남았다. 네, 어쨌든 이제 남는 건 이 녀석이 됩니다. 근데 알파 24제곱 플러스 알파 25제곱은 알파 24제곱은 결국 뭐예요? 알파의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알파의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는 그걸 8제곱 한 거죠. 그래서 1일 수밖에 없어. 얘는 그 세제곱 한 거 8제곱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알파가. 네. 그래서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그래서 1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얘가 1 플러스 알파야.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이 녀석이 1 플러스 알파라면 이 녀석은 뭐가 될까요? 똑같은 형태. 애초에 베타도 마찬가지로 베타 세제곱이 1이고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얘도 1 플러스 베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같은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어쨌든 구하려는 건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베타다. 그럼 얘는 뭐예요?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죠. 그러면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라. 두근의 합과 곱은 어떤 거죠? 네. 얘 두 허근을 얘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그냥 a분의 c이기 때문에 1이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정답이 나온다. 네, 9번 갈게요. 자, x 세제곱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그러면 x는 네, 하나 대입하시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죠. 그리고 한 허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니 네, 이때 여기가 이제 허근이죠. 그러면 이 허근 두 개는 결국 오메가랑 오메가 바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를 넣어도 되고 오메가 바를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거에서 우리가 여기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그 한 허근은 오메가라면 다른 한 허근 오메가 바기 때문에 여기 오메가 바도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4개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주는데 뭐 당연히 두근의 합, 두근의 곱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자, 여기 보면 오메가 14제곱이 오메가 제곱과 같다는 건 결국 오메가 세제곱을 이제 이용을 한다는 건데 얘는 14는 오메가 세제곱을 14번 해서 12제곱 되고 거기서 오메가 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따라서 그냥 오메가 제곱이 된다. 그래서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근데 아마 니은에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오메가 바의 제곱은 여기서 나타난다. 여기서. 그래서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결국 얘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얘네는 삭제가 되면서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지. 네, 플러스고요. 1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요? 네, 여기서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이구나. 네, 따라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둘이 뺀 거죠. 그래서 이제 0이 된다. 안 되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짝수 형태다 이런 거 이제 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간단히만 다 바꾸면 됩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 1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냥 1이겠죠. 네. 그 다음에 오메가 8제곱 볼까요? 오메가 8제곱은 어떻게 되죠? 자, 얘는 1 플러스 지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그리고 1이고요.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제곱의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이니까 오메가 제곱이 남겠죠. 하나만 더 해보시면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 오메가니까 얘가 1이죠. 따라서 오메가만 남는다. 그러면 얘가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언제까지 반복되냐? 나는 이게 250일 될 때까지 반복이 된다. 몇 개씩? 3개씩. 근데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이제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3개인데 이게 다 0이다. 3개씩 반복이 되는데. 주기가 이제 3인 거죠. 3개씩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250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250까지의 짝수 개수야. 2, 4, 6 해가지고 250까지의 짝수고 1, 3, 5 해서 249 해서 얘는 250에 이게 250개죠. 근데 그 중에서 짝수 개수니까 절반이지. 그러니까 125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126개겠죠. 126개구나 얘는. 그럼 126을 뭐로 나누면 돼요? 3으로 나누면 돼요. 나머지가 몇이 되냐? 42 해서 나머지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묶일 수 있다. 점점점 해서.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정답이 0 더하기 0 더하기 0 하니까 0이 디귿이 맞는 소리가 되겠죠. 자, 12번 보시면 얘를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네, 그때 허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줄 거야.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바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바는 분리시켜서 이 바를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라 네, 이 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여기 바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는 우리가 허근이 아니고 실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이 켤레는 결국 그냥 2가 되겠죠. 여기가 그냥 이제 2가 되는 거야. 이 상황.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거 바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네, 여기에 바가 취해주는데 1의 바는 어차피 1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개하면 됩니다. 위에 거 전개하시면 얘는 오메가 바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플러스 마이너스 2 오메가니까 얘는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1로 묶으면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가 되니 얘는 자리 바꿔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4죠. 자, 그러면 얘는 3 오메가 네, 9 오메가 바 그 다음에 플러스 3 오메가 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야. 자,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오메가 바랑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두근의 합을 이용해야지. 그래서 두근의 합을 찾는 거야. 얘는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 된다. 요 녀석에서 이제 들어오면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죠. 여기선 두 허근은 여기서 나오잖아. 오메가와 오메가 바. 네, 켈레건으로 나오죠. 그러면 두근의 합은 뭐야? 여기에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에 1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이 되고요. 오메가 바는 네, a분의 그냥 c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대입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13번 보시면 자, 2를 넘겨서 2오메가는 1 마이너스 루트 3i. 자, 1을 넘겨서 2오메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3i. 자, 왜 이렇게 넘기느냐? 이건 제곱하기 쉽다. 자, 그래서 양변 제곱해 주시면 얘는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는 사라지고요. 루트 3은 3이 되고요. i는 제곱해서 i 제곱 되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3입니다. 그냥. 그러면 넘어가시면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면 양변에 4를 나누면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네, 이 오메가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이제 성립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얘는 허근으로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얘는 여기서 이제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해야 어떻게 돼요? 세제곱을 만들 수 있지, 그치? 왜냐면 세제곱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어려운 숫자를 간단하게 만들려면 이런 i 혹은 이런 i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제곱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을 양변에 이제 곱하면 얘는 이제 어차피 사라지고 얘는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죠.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몇 번? 얘가 세제곱이니까 몇 번 반복하는지 이제 찾아야죠. 그러면 2014를 뭘로? 3을 나눠서 나머지를 찾는다. 예, 주기가 3이다 보니까 3개씩 이제 반복하면 마이너스 1, 뭐 1 이렇게 반복을 하겠죠. 2014를 3으로 나누시면 나머지가 1이 될 거야.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몫이 중요할 거거든.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반복하니까. 그래서 얘는 600 그 다음에 20 70 그 다음에 1이죠. 671이 된다. 오메가 세제곱이 671개에 그 다음에 오메가가 하나 붙어 있다. 요 상황이지 얘가. 자, 이걸 이제 계산해 보시면 네, 얘는
671개 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그게 671제곱이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니까 네, 얘는 통분해서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다. 근데 이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이런 거는 이제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겠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가 되겠지. 따라서 얘가 오메가가 되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14번 보시면 자, x세제곱의 마이너스 1인 그 한 흑은을 오메가라고 할 때 우리는 x세제곱 플러스 1이 이제 0이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에요. 그러면 얘 두 허근이 이제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허근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이제 0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이제 그게 잘 보시면 얘는 풀마풀인데 얘는 지금 마풀마인 게 보여요. 그럼 이거는 결국 뭐 하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 녀석이 나오면서 얘가 몇이다? 0이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똑같이 나오려면 얘는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남겠죠. 얘도 0이야. 뭐야? 그냥 0이죠 뭐. 자, 15번 가시면 자, 이 녀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얘는 x 플러스 1을 곱해주시면 양변에 곱하면 얘는 어차피 날아가고요.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겠죠. 자, 그 상황에서 x의 세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상황. 그때 이제 오메가를 대입할 수 있으니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이거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오메가 여기다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그럼 오메가 2019는 2019니까 3으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해야겠지. 근데 이건 몫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할지를 중요시 하겠죠. 3번 반복하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예. 그러면 2019는 673이겠죠. 자, 나머지가 몇이야? 0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에 673번이다. 예, 이런 식으로 다 구해주면 되지. 근데 이게 더 할 필요가 없는 게 2020은 어차피 이거에다가 하나가 이제 추가될 거 아니에요. 20이면 이거 하나가 추가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673 오메가 하나 추가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한 두 개 추가되겠죠. 1이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1 마이너스 오메가 2000 세제곱에 673이다. 거기에 오메가의 몇을 제곱을 곱해준다.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요거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673제곱을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게 몇이요?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 오메가가 들어오겠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 673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플러스가 되면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전개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리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게 잘 보시면 사실 여기에 다 있어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가 되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몇이야?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이제 오메가가 돼요. 그리고 얘는 얘랑 부호가 반대죠.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2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얘랑 똑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 오메가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었죠. 네, 마이너스 1이었죠. 따라서 2가 정답이 되겠지.
자, 20번은요. 초반 접근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y가 여기 들어있죠. 합차 공식에서. 그리고 여기 x 마이너스 y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공통 부분을 묶어주시면 나머지를 쭉 쓰면 되죠. x 플러스 y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서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그냥 a처럼 생각을 해서 x 플러스 y에 a가 있고 플러스 a가 있으면 얘네를 묶을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1까지 이제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a니까 그 a는 이제 x 플러스 y겠지. 네, x 마이너스 y겠죠.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이 녀석을 만족하는 건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0일 때가 있고요. 그럼 이거는 뭐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얘는 y, x랑 y랑 같으니 얘는 y가 x다. 이렇게 해서 각각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고 x를 여기다 대입해서 각각 정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정수인 거 체크하셔야 돼요. 정수인 것만 찾으면 됩니다. 자, 23번은요. 여기 지금 가로의 길이가 8, 세로의 길이가 6이고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잘랐대요. 그럼 여기가 이제 x, x니까 여기가 x, x겠죠. 그럼 여기는 8에서 x를 2번 빼니 8-2x고요. 그리고 여기는 x, x니까 6에서 x를 2번 빼니까 6-2x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길이 8-2x고 여기 길이도 6-2x다. 그러면 가로 세로 길이가 나왔고 우리는 얘를 접었을 때, 접어 올렸을 때 이제 부피를 구하려. 그러니까 여기 올리고 접어 올리면 얘를 밑면으로 이 빨간색을 밑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을 이제 높이로 하겠죠. 높이로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나머지도 요것도 이제 이렇게 들어 올려지고 요것도 이렇게 들어 올려지고 요것도 이렇게 들어 올려지고 해서 요런 이제 직사각형이 직육면체가 나올 거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8-2x고요. 그럼 여기는 6-2x겠죠. 근데 여기 높이는 뭔데? 높이는 여기 x랑 이제 동일하겠지. x랑. 그래서 여기가 높이가 x다. 그래서 그 부피가 16이니까 8-2x 6-2x 얘가 x가 16이다. 이걸로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 전개해서 계산은 해주면 되는데 좀 더 간단하게 하고 계산하는 게 좋잖아. 그럼 여기는 2씩 나눠주면 4-x 2씩 나눠주면 3-x죠.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2를 2번 나눴으니까 여기는 2를 2번 나눠서 8, 4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전개해서 3차 방정식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개는 이 둘이 전개하면 12-7x 플러스 x제곱이므로 요거 이제 x랑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요거 조리제법으로 x가 몇 들어가는지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일정리를 이용해서 그럼 x가 몇이 들어가냐? 요거의 약수 1, 2, 4의 풀마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자, 24번 식만 한번 써보면요. 어떤 정육면체니까 다 같은 모서리겠죠? 그때 밑면 가로 세로 길이를 전부 다 x였는데 가로를 2cm, 세로를 3cm씩 늘렸대요. 세로를 3cm. 그러면 가로가 이제 2cm 늘고 세로가 3cm 늘고 높이를 7분의 1배로 줄였으니까 얘는 7분의 1 x겠죠. 그때 직육면체가 만들어져 있을 때 그 부피가 처음 부피랑 같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처음 부피는 뭐였어? 원래 x, x, x였잖아요.
그러니까 x 세제곱이 뭐랑 똑같다? 요거 다 곱한 거랑 똑같다. 해서 요거 다 전개해가지고 양변에 7 먼저 곱하고 양변 7 먼저 곱하고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네, x로 아마 묶일 겁니다. 전부 다 이제 x가 들어있기 때문에 x로 묶어서 계산해 주시면 네, 인수정리 뭐 3차 이제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x로 묶어서 네, 요거 2차씩 계산해 주시면 답 나올 겁니다. 자, 25분요. 네, 144파이의 물을 우리가 부었더니 높이가 이제 2cm가 이제 남았대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x-2겠지.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x다. 네. 그러면 이 밑면의 넓이랑 높이를 곱하면 이제 부피가 되죠.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뭐고? 파이 r 제곱이니까. 원의 넓이는 그러면 반지름이 x죠. 그래서 파이 x 제곱. 그리고 얘를 곱해서 x-1을 곱해서 높이를 곱해서 부피가 된다. 해서 파이 없애고 얘 전개해서 계산해 주시면 정답 나옵니다. 자, 26번 보시면 자, 겉넓이와 부피를 얘기했을 때 얘가 나온대요. 자, 겉넓이는 뭐가 되냐면 결국 면의 넓이잖아. 그치? 자, 근데 지금 이렇게 겹쳐있는 이런 넓이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겉에 있는 넓이만 생각을 해준 거야. 겉에 있는 넓이만.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앞에 있는 넓이, 앞면의 넓이는 몇 개? 5개잖아. 그치? 그 앞면은 몇 개? 5개니까 x죠. 그럼 x제곱이지. 그 앞면이 5개. 자, 앞면이 5개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몇 개? 뒷면도 5개야. 뒷면도 5개야. 그죠? 그러면 총 10개지 지금. 앞면 5개, 뒷면 5개. 그 다음에 옆면, 왼쪽 면 하나, 둘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2개고요. 그 다음에 윗면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3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면이 몇 개야? 아, 네. 그냥 왼쪽 오른쪽부터 쓸게요. 왼쪽이 이거고 오른쪽이 2개죠. 그래서 2개. 그 다음에 윗면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3개. 그 다음에 밑면도 3개. 해서 네, 전부 다 이제 계산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부피를 세울 때는 결국 앞면, 뒷면,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위에, 아래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겉넓이가 되겠죠. 근데 얘네 전부 다 뭐? 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x제곱을 곱해줘야겠지. 이게 이제 겉넓이가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s다. 그럼 s는 네, 얘는 5니까 20이죠. 그래서 20x제곱이다.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는 그냥 한 개의 부피를 몇 배 하면 돼? 5배 하면 되죠. x니까 얘를 몇 배? 5개가 있으니까 5배 한다. 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네, 여기서 네, 요 녀석을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양변에 5를 나눠서 요 상태에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5 나누면 72. 네. 네, 넘겨서 x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27번 보시면 넓이 중에서 이제 가장 짧은 변 길이 구하는 건데 여기는 직각이잖아요. 내접하기 때문에 지름이고 그러면 넓이가 이제 24니까 여기를 x, 여기를 y라 잡으면 xy가 뭐가 된다? 24가 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의 제곱이 된다. 네,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럼 얘는 100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짧은 변의 길이는 결국 이제 y라고 이제 치면 이 y는 이제 어떻게 구하나요? x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x는 24-y 해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y에 대한 식 만들어서 y를 구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28번 보시면 지름의 길이가 17인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둘레 길이가 40이래요.
그럼 이제 여기가 x고 y라면 x 플러스 y 플러스 17이 40이니까 x 플러스 y가 23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름이고 직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7의 제곱 289다. 해서 밑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는 xy를 구하는 거죠. 요거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얘는 23-x 해서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29번 보시면 크기가 다른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합이 뭐가 된다? 24가 된다. 얘 x라 치면 얘 y라 치면 둘레 길이는 4x 4y죠. 전부 다 이제 x가 되니까 4x 더하기 4y가 24다. 네, 요거 하나 나오니까 얘는 x 더하기 y가 이제 6이 되겠죠. 근데 이제 넓이는 뭐가 돼요? 넓이 합은 26이니까 넓이는 각각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겠죠. 네, 요 넓이는 얘가 뭐가 된다? 26 된다 해서 이 둘이 연립해 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y는 6-x 해서 대입해 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x 값이 나오니까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x. 여기에 정답이 나온다. 자, 30번 보시면 대각선의 길이가 15인 직사각형의 모양의 땅에 있으면 여기가 이제 15죠. 근데 이제 이 땅의 길이가 원래 이제 x가 있고 y가 있었을 텐데 그걸 가로를 3cm 줄이고 세로를 3cm 늘리면 이 땅의 넓이는 여기 느렸죠. 이 땅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처음 땅의 넓이보다 18만큼 줄어든대요. 그러면 처음 땅의 넓이는 xy인데 얘는 나중에 땅이 얘가 되겠죠. 이게 처음 땅보다 18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쓰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게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5의 제곱이다. 15의 제곱은 225가 됩니다. 해서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처음 땅의 넓이는 xy가 되겠죠. 네, 31번 보시면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네, 이걸 이용해서 두 원의 둘레 길이 합은 2파이 x, 2파이 y. 네, 반지름 길이가 xy니까 그게 이제 8파이고 양변에 2파이로 나눠주시면 x 더하기 y는 4다. 그리고 넓이 합은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파이 x 제곱 더하기 파이 y 제곱이 뭐가 된다? 18가 된다. 그래서 양변을 파이로 나누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다. 해서 둘이 연립해 주시면 정답 나오겠죠. x가 y보다 크다. 자, 32번 보시면 각 자릿수의 제곱합이 그 수보다 11이 크대요. 근데 몇 자리 자연수인지가 이제 두 자리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자연수를 xy 순서대로 놓다 보면 요 자리가 x고 요 자리가 y라고 보면 얘는 여기 이제 73 같은 거라고 보시면 70 더하기 3이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x가 7번이 있는 거고 얘는 지금 7번이 있다. 뭐가? 10이 7번이 있다. 그리고 1의 자리가 뭐가 된다? 이제 3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얘는 결국 x, 그러니까 얘는 10의 자리가 몇 번? 10의 자리가 x번 있는 거고 10의 자리가 x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y번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10x 더하기 y가 돼요. 이게 두 자릿수의 표현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의미는 없네요. 네,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각 자릿수의 제곱의 합은 그냥 이제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얘가 그 수보다 그 수는 뭐죠? 이 수가 되겠죠. 의미가 있네요. 네, 이 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7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겠지. 얘가 그 숫자가 된다. 그것보다 11이 크다. 이 수보다 11이 크다. 그리고 각자릿수를 곱한 것에 각자릿수를 곱한 것에 몇 배? 2배가 그 수보다 어떻게 된다? 5가 작다. 네, 5가 작다. 해서 얘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해서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네, 얘를 연립할 때는 이게 이제 어차피 공통이므로 위에서 아래를 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는 이제 6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빼야죠. 네, 16이죠. 그러면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이제 16이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는 뭐가 돼요? 뭐 4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4 또는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여기는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네, 이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두 자리 잔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 같은 x-y가 4인 경우에서는 이제 x가 뭐 y 플러스 4다 이렇게 해서 이런 데다가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입하면 이제 y가 튀어나올 거야. 튀어나올 거고 x도 튀어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y-4를 대입해서 y도 튀어나오고 x도 튀어나올 거다.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정답이 나오고요. 요거는 답이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네. 자, 33번 보시면 자,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실수의 합을 구하라는데 일단 실수죠. 그때 n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부정방정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 완전제곱식으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실수는 기본적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면 우리가 실수의 제곱은 항상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네가 각각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x가 나오고 y가 나오겠죠. 자, 3, 4번 보시면 얘는 x세제곱이 8이다. 자, 특이하게 8로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으로 바꾸고요. 이건 이제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할 수 있죠. 인수분해 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4. 그래서 이게 얘가 0이면 얘는 허근이다. 반드시. 네. 이때 여기가 이제 실근이고. 그럼 얘는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한 허근은 알파바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게 4z z바기 때문에 4z z바다. 근데 z바라는 거랑 z를 곱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z가 얘인데 z바는 여기다 바를 취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바는 위아래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바분의 바 그리고 요끼리도 분리가 됩니다. 플러스끼리도. 그래서 2알파 바 1바 알파바 2바. 근데 우리가 숫자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는 그냥 1로 나오죠. 왜? 허수 부분에 부호를 바꿔도 그대로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바가 사라지고 이것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데 2바도 그냥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z바가 나와 있기 때문에 z랑 곱해준다. 4 곱하기 z가 이거였고 z바는 여기다 바를 다 취하는 거였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위에 것끼리 곱하고 밑에 것끼리 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 알파 바 그 다음에 2 알파 2알파 바니까 플러스 4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 것도 전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알파바랑 알파 플러스 알파바니까 결국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라는 얘기 어디서? 여기에서.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 1분의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근의 곱은 뭐가 되고? 1분의 4니까 4가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요 녀석들을 그대로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 35번은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x가 알파고 x가 알파고 y가 베타라고 나온다고 봅시다. 근데 해가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해가 결국 동일하다는 얘기야. 얘 해도 동일하대. 그러니까 어쨌든 해가 같다. 근데 그 얘기는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대입을 하든 여기다 알파 베타를 대입하든 여기든 다 똑같다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아무거나 두 개만 선택해도 해가 나오잖아. 왜? 우리는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네, 해가 나오니까. 답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를 선택하는 게 좋겠지. 왜? 얘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니까. 그래서 얘네 둘만 선택해서 x 플러스 y는 3과 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5로 해도 이거의 해는 여전히 뭐가 된다? x는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야. 왜? 알파랑 베타 넣어서 맞게끔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계해서 알파 베타를 구하시고 그거를 이제 구하시면 어디에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A랑 B가 나오겠죠. 자, 36번은요. 자,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대칭식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새롭게 식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요. 첫 번째는 새롭게 이제 식을 만들어내. 그러면 T라고 하면 두근을 T라고 할게요. 두근 T를 X랑 Y라고 할게요. 그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있으면 결국 T제곱 두근의 합은 2니까 마이너스 2T 이렇게 써야죠. 그리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 그게 0이다. 그래야 우리가 두근의 합이 뭐가 되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죠. 해서 이제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그 다음에 T 플러스 두근의 곱.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할 수 있죠. 2, 4, 마이너스는 알았죠. T 플러스 T는 뭐가 되고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T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되고 그래서 X는 뭐가 되고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되는 건데 그러면 쌤 여기도 Y 여기도 X 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가 마이너스 2, Y가 4 이렇게도 해도 맞고요. X가 4, Y가 2를 마이너스 1을 해도 맞는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식 정하는 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진행한다? 하나 그냥 넘겨서 진행해요. 얘는 Y가 2-X다 해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X 2-Y 얘가 이제 마이너스 8이 되죠. 2-Y죠. 미안 2-X죠. 네, 2-X 대입하시면 얘는 2X-X제곱 얘가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 오른쪽 다 넘겼어요. 그럼 마이너스 8이 0이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X는 뭐가 돼요? 2, 4에서 X가 이제 네, 마이너스 2도 되고 4도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또는 4다. 그렇게 하고 Y는 뭐가 된다? 그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하면 4죠. 그리고 4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이 얘가 된다고 해주시면 돼요. 자, 37번 보시면 공통근을 지금 갖는다고 돼 있죠. 공통의 실근을. 그러면 그 실근을 이제 알파라고 보시면 자, 대입을 할 수 있잖아. 대입을 해요. 자, 이렇게 두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우리는 이 두 식이 이제 연계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죠. 이 둘을 이제 연립을 하시면 네, 2가 똑같고 그리고 둘이 이제 빼는 게 훨씬 더 상황적으로 나아 보이죠. 그러면 P-1이 알파 제곱 이렇게 묶이고요. 왜냐면 이제 P 알파에서 알파 제곱을 빼는 상황이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묶어주시면 P-1 알파 제곱이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묶을 거야. 그러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P 알파인데 이것도 묶어주시면 1 마이너스 P 알파예요. 그리고 여기는 삭제되니까 이제 0이야. 자, 근데 우리가 3-5랑 5-3은 정확하게 보호가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마이너스를 묶어주시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P는 어떻게? 마이너스 1, P-1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P-1로 묶을 수 있죠. 묶어주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기 때문에 얘 다시 조정을 하면 P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공통근에서
네.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제 뭐예요?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다 해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우 P가 1일 때. 자, P가 1일 때는 그대로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고요. 근데 그건 결국 여기도 1 대입하면 똑같아요. 그게 이제 0이니까 얘가 실근에 가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공통인 실근이 이제 알파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근이 알파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는데 얘 판별식 진행하면요. D는 네, 가운데 1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근이 아니라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허근이 나옵니다. 허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돼요. 말이 안 돼. 알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안 되는 녀석이다. 두 번째. 알파가 이제 0이다 라고 보시면 알파가 0이면 얘가 지금 근이 이제 0이 된다는 거잖아. 자, 근데 이제 여기에 0을 넣었어요. 그러면 2가 0이죠. 2가 0이 말이 돼요? 2가 0이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세 번째. 알파가 이제 1이다. 그럼 알파 이제 1을 대입해요. 여기다가 이제 알파에 이제 1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1 대입하시면 P 플러스 1 플러스 2가 이제 0이니까 P는 몇이에요? 3이 되겠지, 그지? P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공통인 실근 가질 때 P는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된다. 자, 39번 보시면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y가 k-x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y를 이렇게 k-x로 바꿉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얘는 다 전개를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x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해서 얘를 다 전개를 이제 진행을 하시면 얘는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이죠. 그럼 이제 더해서 마이너스 x제곱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계산해서 2xk다. 2kx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 씁니다. 자, 근데 이 상태는 결국 뭐예요?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이 실근 같는데요. 실근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따라서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40번 보시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때 이 y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넘기면 플러스 y고 넘기면 k죠. 따라서 2x 플러스 k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y가요? 그럼 여기다 2x 플러스 k로 바꾸면 결국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가 0이다. 근데 실근이 존재하지 않도록이니까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진행할 수 있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허근이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빠이.